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2010년에 있었던 사건과 거의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본이 과연 이번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저도 참 궁금해지네요. 일단 그 예전 그 사건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2010년 당시에 센카쿠 열도 근처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았던 중국 어선 선장을 일본이 구속했다가 중국이 히토리 수출을 끊겠다고 압박하니까 결국 며칠 만에 굴욕적으로 풀어졌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 내부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자원 무기 앞에 일본이 무릎 꿇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이게 벌써 16년 전 일이네요. 그런데 지금 그때와 판박인 상황이 또 발생했어요. 어제 저녁이죠. 2026년 2월 12일 나가사키 고토시 인근 해상에서 시작됐는데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인 EEZ 안쪽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이 일본 수산청 정선 명령, 그러니까 정지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도주한 거예요. 밤새 추격전을 벌인 끝에 선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날이 밝자마자 즉각 구속해버렸어요. 4년 만에 이루어진 아주 이례적인 강공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지금 일본의 태도예요. 과거처럼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적당히 방면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일본 정부는 이번 납포 사실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아주 단호한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어요. 사실 지금 상황이 2010년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결코 좋지는 않거든요. 중국은 이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히토류와 핵심 반도체 소재를 일본으로 못 나가게 꽉 막아놓은 상태란 말이죠. 16년 전 일본을 무릎 꿇렸던 그 무시무시한 카드를 이미 꺼내 들고 압박하는 중인데 일본은 이번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중국 선장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래서 지금 더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 일본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래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중국이 가진 히토류 카드의 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죠. 중국은 1월 6일부터 히토류 7종을 포함한 핵심 품목에 대해 일본의 수출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미 맞을 만큼 맞은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더 물러선다고 얻을 게 있느냐? 오히려 한번 밀리면 앞으로도 계속 밀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걸로 보입니다. 16년 전인 2010년에는 히토류 수출 중단 이야기만 나와도 일본 산업계가 휘청거릴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은 지난 10여 년 동안 호주나 베트남 등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 왔고 대중 의존도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비축 물량도 상당 부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다카이치 내각의 성향을 보면 경제적 손실보다 국가 주권과 안보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기조가 분명합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강경한 대외 정책을 지지하는 흐름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이번 결정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된 거죠. 여기에 더해 법적인 대응 강도도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이번에 적용된 규정을 보면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다 3천만 엔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과거에는 벌금만 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사법 절차를 끝까지 밟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 바다에 들어오면 감옥에 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중국에 직접 던진 셈이죠. 결국 이번 나포 사건은 경제적 압박이 들어와도 주권 문제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새로운 매뉴얼을 실전에 보여준 첫 사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강력한 수출 통제 카드는 다 쓴 상태라면 다음 단계는 해상에서의 존재감을 더 높이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이번 나포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센카쿠 열도 주변에 해경국 함정을 더 투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요. 다만 이게 갑자기 새로운 군사 행동을 시작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국 해경은 이미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상시적으로 순찰 활동을 이어오고 있고 올해 들어서도 영해 진입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 이후 바로 대규모 증파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이미 긴장이 높은 해역에서 밀고 당기는 수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점이에요. 해상에서는 작은 접촉 하나가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경제 문제로 확산되고 군사적 긴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어선 한 척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것이냐는 전략적 시험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한일 양국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중국의 불법 조업에 대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공통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산자원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으로 불리는 해상에서의 비대칭 압박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안보적 판단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강대강 대치가 경제적 리스크를 키우고 기업들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급망 안전이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이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해상 주권 전체가 조금씩 잠식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나가사키 나포 사건은 단순한 어선 단속이 아니라 동북아 해상의 주도권을 둘러싼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우리 바다에서도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선택은 결국 주권의 가격을 어디까지 감수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각국의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